자, 10단계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판매 마무리 단계에서 범해서는 안 될 5가지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쟁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일인데요. 우리가 고객과 명백히 다른 견해를 표현하면, 다른 반대 의견을 표현할 경우는 고객님은 우리에게 구매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과장 판매입니다. 요즘 판매를 하실 때 절제된 표현이 과장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 상품이 가진 아주 특별한 기능에 대해서만 막 강조하시기보다는 고객에게 경험담을 들려주는 게 더 낫습니다. 담백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입을 통해서 전달을 듣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고객에게는 우리가 아닌 제3자, 다른 좀 객관적인 분들의 말이 더 긍정적이고 더 믿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권한도 없으면서 권한이 있는 척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저희가 판매할 때 절대로 올바르지 못한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자, 판매 마무리할 때 장애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정적인 예상이에요. 가만 고객이 구매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장애물이 부정적인 예상이란 말은 가만 고객은 나에게 반드시 구매한다고 생각을 하고 상담에 임하시라는 겁니다. 판매는 열정이 이렇게 전달되는 걸로 정의가 됩니다. 상품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있으면요, 가만 고객의 머리와 마음에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은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진실성의 결여인데요. 가만 고객님이 이 상품으로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 내가 이걸 팔고 났을 때 얻어지는 그런 이익에 자꾸 생각을 하시는 순간 고객님이 알아채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장이 다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고객님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는 좀 밀어붙이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는 성숙함을 좀 보여주실 때가 됐고요. 차라리 다른 세일즈맨에게 넘기세요. 억지로 소통이 안 되는데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장애물은 성격 충돌이에요. 자, 판매 기본 규칙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판매할 수 없다입니다. 자, 가만 고객은 이 세일즈맨이 자기의 친구이고 자기를 도우려 한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구매를 안 합니다. 자, 구매 신호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매 신호가 무엇인가? 자, 고객의 전달 메시지는 고객님의 동작이나 손짓, 표정, 눈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자, 상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잘 했으면 이후에 고객님이 가격이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게 첫 번째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 신호 두 번째는 상품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더 좀 상세한 정보를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가만 고객이 세부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은 그 논의를 집중을 해주세요. 자, 세 번째 구매 신호는요, 납기, 언제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때입니다. 상품을 납품받으려면 얼마나 걸리죠? 그때는 이 주소로 배달이 될까요? 또는 이 주소로 배달하면 될까요? 또는 얼마나 빨리 필요하세요? 라고 바로 물으세요. 고객님이 일정을 말을 했다는 거는 구매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세나 몸 동작을 바꾸는 것도 구매 신호가 돼요. 자, 주전자 자세가 있어요. 한 손은 허리에, 다른 팔은 무릎에 올리고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인 자세를 주전자 자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는 깊이 생각하는 자세, 턱 문지르기 자세.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이렇게 턱에다 이렇게 손을 갤 수 있잖아요. 자, 손이 턱으로 올라가고 머리를 숙이고 아주 깊은 생각에 잠기는 그런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턱을 자꾸 문지른다?
그러면 구매 적중률이 99%입니다. 아, 이걸 정말 사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통 문지르기. 자, 그리고 고객님이 숫자 계산을 시작을 하시는 것도 구매 신호예요. 가격이 얼마지? 상품이 수익을 얼마를 내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때 세일즈맨은 침묵을 지키고요. 계산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때 어디로 배달할까요? 언제까지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얼른 마무리 질문을 던지세요. 그래야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침묵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세일즈맨에게 이 고객이 불만이 뭐가 많이 있냐면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심하실 게 뭐냐면 말이 많아서 판매 실패할 수는 있는데 잘 들어가지고 판매 실패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훌륭한 세일즈맨은요. 고객이 말하는 동안 잘 들어주고 신뢰를 구축을 한 다음에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려주는 신호를 찾기 바빠요. 자, 작은 동작 하나, 미묘한 어떤 표정 변화, 여기에 담긴 단서와 신호에 주의를 하세요. 자, 판매 마무리 기법도 설명드릴게요. 7가지가 있어요. 자, 판매 마무리 기법 1번, 권유형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시도 질문을 하세요. 고객님, 지금까지 제가 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최종 거부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상품이 마음에 드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라고 구매를 권유를 하세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지시형 마무리인데 가장 강력한 마무리 기법입니다. 자, 고객님, 지금까지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라고 해서 고객이 만족스럽다고 하시면 자, 고객님 다음 단계는 이겁니다 하면서 바로 판매 계약 작성하는 단계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고객은 판매 과정이 끝날 때 바로 주문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이렇게 달궈졌다가 확 식어버려요. 그때 딱 마무리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자택일형 마무리예요. 자, 선택 마무리가 되겠죠? 고객님, 둘 중에 어느 게 마음에 드시는지요? 자, 양자택일형 마무리를 하면 고객님이 어느 쪽을 선택해도 판매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거를 선택할지에 대한 그런 선택을 주는 거죠. 파생 조건 마무리가 네 번째인데요. 자, 부차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어오죠. 자, 고객이 대답한다는 거는 고객이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고객님, 이 제품을 나무 상자에 넣어드릴까요? 아니면 종이 상자에 넣어드릴까요? 뭐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뭐 직접 배송해서 가져가실까요? 뭐 이런 어떤 질문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당연히 사겠다는 거를 전제를 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승인 마무리가 있는데요. 큰 금액의 거래 사용이 돼요. 자, 세일즈맨은 상담이 끝날 때 고객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꺼내서 서명란이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고 자, 고객님 여기 승인만 해주시면 즉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승인 마무리에 변형된 게 바로 최후 통첩 마무리입니다. 자, 고객이 구매 결정을 미뤄. 그 밀당을 자꾸 해요. 그때 고객님 이 상품이 정말 유용하면 지금 결정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고객님께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계약서를 고객에게 밀어주고 펜을 올려놓고 기다리세요. 네. 자, 주문서 마무리가 있는데요. 판매 상담이 끝날 때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고객이 그냥 중지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판매 결정을 내린 걸로 간주돼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냥 이제 결정이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이제 생각해 볼게요 마무리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 고객은 사실 실제 구매할 뜻이 없습니다. 거절이 의미죠. 고객이 그 말을 하게 되면요. 고객님, 중요한 결정이니 서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고객이 살짝 긴장을 풀겠죠. 그때는 고객님, 생각해 본다는 이유는 혹시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하면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사유를 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답변을 좀 주셔야지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판매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했다라면 고객이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용기, 대담성은 세일즈맨의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을 하시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용기를 가진 세일즈맨만이 자기 잠재력을 다 발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의 판매하는 직업은 성취의 한계가 없어요. 대담하게 실패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용기가 자리 잡고 평생 내 삶에 큰 도움을 주고 판매 성공은 보장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전략적 세일즈 10단계를 모두 마쳤습니다.